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적 평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시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앞쪽 페이지를 보시면 동적 평형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고 상평형과 용해 평형을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컵에 물을 받아요. 이 물은 어떻게 되나요? 물의 양은 줄어들죠. 물의 양은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물의 증발 때문이겠죠. 자, 물의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현상이라고 말했어요. 감소하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은 똑같이 하고 상황을 좀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뚜껑을 덮어요. 밀폐시키는 거예요. 뚜껑을 덮으면 이 물은 어떻게 되나요? 물의 양에 변화가 없나요? 줄어들죠. 왜? 일단 증발을 할 거니까. 그죠? 증발을 할 테니까 물의 양은 일단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뚜껑이 덮인 이 컵 안의 물도 완전히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의 양이 일정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죠? 일정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왜 다 사라지는데 얘는 물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는 뚜껑이 있고 뚜껑이 없고, 그렇죠? 물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열린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닫힌 공간이란 용어를 쓰죠. 그럼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에서 무슨 차이가 있길래 얘는 다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의 증발은 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현상이라고 말했죠. 즉 물이 뭐가 되는 현상이에요? 기체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수증기가 된 물은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 않나요? 다시 반응물로 돌아갈 수 있죠. 얘도 가역 반응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증발한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증발한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될 수 있다. 이 증발이라고 한다면 얘는 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응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일정한 온도에서 증발하는 분자수를 우리가 써봅시다. 증발하는 분자수는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라고 가정해보죠. 세 개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번째 상황이 되었을 때도 증발하는 분자수는 세 개예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하는 분자수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상황이 되어서도 일정한 양의 물일 때도 증발하는 분자는 세 분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뭘 찾아봐야 될까? 이제 응축하는 분자수를 생각해 봐야죠. 응축하는 분자수는 응축이라는 건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을 넣자마자 수증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응축하는 분자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응축하는 분자수도 점점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해서 하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응축하는 분자수가 이 상황, 즉 물의 양이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면 응축하는 분자수가 몇 개가 돼야 물이 일정할까요? 증발을 3개 하면 응축도 3분자 해줘야 물의 양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우리가 분자수로 얘기를 했지만 속도로 얘기해 봅시다. 속도라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만큼 증발하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속도. 증발 속도는 어때요? 일정한 온도에서 동일해요. 응축 속도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요? 0에서 시작하죠. 0에서 시작하다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죠. 이게 응축 속도예요. 그리고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그 지점부터 우리가 이걸 동적 평형 상태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 여기서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역 반응이었어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역 반응에서는 이루어지는 동적 평형 상태를 우리가 상평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동적 평형이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물의 양의 변화가 없어지는 시점. 그게 동적 평형이다. 마치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발하는 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물의 양이 일정해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발하는 분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응축하는 분자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물이 있다, 없다? 있다. 수증기도 있다, 없다? 있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 이게 첫 번째 동적 평형, 상평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면 이게 상평형이면 두 번째는 우리가 물에다가 이번에는 설탕을 녹일 거예요. 물에 설탕을 용해시킬 거예요. 용해시킨다면 여기서 물에 설탕을 고루 섞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용매는 물이죠. 용질은 설탕이 됩니다. 그리고 물에 설탕을 용해시키는 거고 그때 만들어진 설탕물을 우리가 용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해진 물의 양에 설탕을 10g 넣고 녹아요. 또 10g을 넣고 녹아요. 그럼 제가 계속 넣으면 계속 설탕이 무제한으로 녹나요? 아니죠. 어느 순간 녹지 않는 시점이 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용해도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용해도란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이에요. 최대 용질의 양이니까 최대 용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녹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설탕은
설탕은 물 100g에 20g만 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대 녹을 수 있는 설탕이 20g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탕을 총 30g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30g을 넣을 거예요. 그럼 몇 g은 녹아요? 20g은 녹고 10g이 녹지 않겠죠. 그 남은 10g은 어떻게 되나요? 이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이 남은 설탕 10g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최대로 녹아 들어갔고 10g이 나가서 가라앉아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설탕 10g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용해되는 설탕 분자가 있다 없다? 이 상태에서 용해되는 설탕 분자가 있다 없다? 있다. 용해되는 설탕 분자가 있다고요? 용해되는 설탕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10g이 아니라 이게 이제 9g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죠. 10g은 그대로 유지돼야죠. 그러면 용해되는 설탕 분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 10g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반응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고체로 돌아오는 설탕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석출이란 용어를 쓸 거예요. 즉 여기도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되는 가역반응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녹아있는 설탕이 아니지 설탕 고체가 먼저 녹아요. 이 녹은 설탕이 다시 고체로 석출되는 거죠. 이게 용해고 이게 석출인 거죠. 즉 설탕, 가라앉아 있는 설탕의 양은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는 용해되는 설탕 분자가 있다 없다? 있다. 석출되는 설탕 분자가 있다 없다? 있다. 즉 움직임이 있다 없다? 있다. 움직임이 있지만 평형을 이룬 상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근데 얘는 상태 변화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용해를 시키다 보니까 무슨 평형이라고도 한다? 용해 평형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린트로 가봅시다. 프린트로 가보면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있다 없다? 있다. 반응이 있는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다.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동적 평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상평형과 용해 평형을 봤죠. 밀폐되지 않은 병 속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물이 증발하여 양이 줄어들었다가 없어지는데 밀폐된 병 속의 물은 줄어들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양의 물이 유지됨. 그러면 제가 아까 그렸던 상황을 여기 그리라고 제가 이렇게 빈칸을 드린 거고 열린 공간에서는 물이 줄어들었다가 사라지죠. 그 이유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서 처음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왜?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증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열린 공간이고 닫힌 공간이 되면 뚜껑을 닫아버리겠죠. 뚜껑을 닫아버리면 물론 물의 양이 줄어들 거예요. 처음엔 증발하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증발을 하긴 하지만 응축하는 속도와 증발하는 속도가 같아서 물의 양의 변화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마찬가지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간의 간격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고 또는 상평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렸었죠. 시간, 속도. 물론 둘 다 온도 일정, 반드시 온도 일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온도 일정. 온도 일정할 때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응축 속도가 0이었다가 점점 증가해서 증발 속도랑 같아지는데 이 같아지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이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밀폐하면 증발한 분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플라스크 속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플라스크 벽면 및 액체 표면과 충돌하게 된다. 이때 액체 표면과 충돌한 증기 분자가 액체로 되는 것을 응축이라고 합니다. 증기의 정의, 증발의 정의 확인하시고 액체 표면, 액체가 증발하던 고체가 승어하던 생긴 기체를 총칭하는 거고 상태 변화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였을 때 각각 상태 변화를 뭐라고 말하는지 적어봅시다. 그럼 다시 그림을 보면 일정한 온도 확인하시고 밀폐시킨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증발하는 분자수를 찾아봅시다. 증발하는 분자수는 몇 개예요? 4개예요? 3개예요? 증발은 표면에서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3개죠. 나에서도 하나, 둘, 3개예요. 다에서도 하나, 둘, 3개죠. 즉 변화가 없는 거 확인하시고 응축하는 분자수는 응축하는 분자수 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에는 여기 하나 응축하고 있는 게 보이죠?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3개가 응축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같아지면 이때 다에서 상평형에 도달하는 거고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거고 이때 물의 양은 일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증발하는 분자수가 더 많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같아지므로 액체 양이 변하지 않는데 이걸 한 물질의 2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상평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왜? 상태 변할 때니까. 그러면 우리가 브로민의 동적 평형 실험을 한번 봅시다. 일정한 온도 확인하시고 밀폐 용기 확인하시고 브로민을 넣는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관찰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 지난 후 액체 높이가 변하지 않을 때라니까 이미 나 상태는 동적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증발 속도와 더 길게 그리죠. 증발 속도가 이만큼이었으면 응축 속도는 작았는데 나 상태가 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기체 브로민의 양은 가가 나보다 많다. 기체 브로민은 가가 많아요? 나가 많아요? 나가 많죠. 그래서 틀렸죠? 가가 많은. 아니지? 아니죠? 나가 많아야죠. 나가 많아야죠. 기체 응축 속도는 나가 가보다 빠르다. 응축 속도는 나가 빠르죠. 맞죠? 나에서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되는 분자수는 같다. 맞죠? 우리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때의 동적 평형만 계속 살펴본 거예요. 근데 고체와 액체 사이에도 상평형이 가능하다. 고체와 기체 사이에도 상평이 가능하다. 그거에 해당되는 예시는 이제 얼음과 물, 승화성 아이오딘이 있다. 이게 상평형이고 용해 평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용해 평형은 설탕을 물에 계속 넣으면 처음에는 설탕이 물에 녹아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죠? 용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 대신 온도가 일정하면 용해도도 일정합니다. 그리고 용해 평형에선 반드시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온도가 일정해야 하고 물의 증발은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용해되는 설탕 분자수를 찾아봅시다. 용해되는 설탕 분자수는 하나, 둘, 세 개죠. 여기서도 하나, 둘, 세 개예요. 즉 용해되는 설탕 분자수는 일정해요. 그럼 석출되는 설탕 분자수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 이유는 용해되어 있는 설탕 분자가 증가하니까 석출되는 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석출되는 설탕 분자가 하나인데 여기는 3개가 되면서 같아지죠. 그러니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양은 일정하죠. 그리고 이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아요. 이때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고 우리가 이건 용해시켰을 때의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해 평형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증발하는 용해되는 분자가 있다 없다? 있다. 석출되는 분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있지만 동적이지만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해되는 입자수가 더 많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용해되는 입자수와 석출되는 입자수가 같아진다. 그래서 용해와 석출의 용어의 정의 살펴보시고 용매 속에 충분한 양의 고체 용질이 오랜 시간 동안 들어있을 때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용해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거를 용해 평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용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용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이 다 녹아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하죠.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은 불포화용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우리 밑에 내려오면 당연히 온도 일정, 물의 증발 무시. 물에 설탕을 넣어 용해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대요. 용해 확인,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넣은 설탕 중 일부가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용의 평형 상태인가요? 맞죠? 용의 속도와 석술도는 같나요?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용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나요? 아니죠. 온도가 일정하면 용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우리가 고체를 액체에 용해시키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기체가 액체에 녹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예시가 탄산음료겠죠. 이산화탄소가 음료에 녹는 속도와 음료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같아 음료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적 평형 상태. 우리가 이거 했었죠.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뭐가 된다? 탄산이 된다. 이건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페트병을 생각해 보면 밀폐가 되어 있겠죠? 여기에 음료가 담아 있겠죠. 그러면 날아가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다시 기체가 되기도 하고 다시 녹아 들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속도가 같아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가 여러분이 뚜껑을 열면 열린 공간이 되면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긴 닫힌 공간이고. 우리는 오늘 동적 평형 상태를 알아봤어요. 동적 평형 상태는 가역 반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예요. 그리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음을 봤습니다. 상평형과 용의 평형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의 자동이온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